네, 이번 과목은요. 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뭐죠? 건설 시공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1과목 산업안전관리, 2과목 심리 및 교육, 3과목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일반적인 안전공학이라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 과목 건설 시공학과, 다섯 번째 과목 건설 재료학, 여섯 번째 과목 건설 안전기술을 가지고요. 건설 안전공학 또는 전문 안전공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세 과목은요. 시공, 재료, 건설 안전기술은 4과목하고 6과목 거의 같습니다. 또 4과목하고 5과목 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 5, 6이 거의 동일한 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61번인데요. 콘크리트 충전 강강 구조를 가지고 CFT라고 그래요. 간단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반 형광에 비해 국부자하고 분리하다 그러는데 틀렸어. 일반 형광에 비해서 국부자 꺾이는 게 버킹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일반 형광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우수한 것이 CFT 충전 강강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 충전 시 내부의 콘크리트와 외부 강간의 역학적 거동에서 합성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셋째요. 콘크리트 충전 시 별도의 거푸짐이 필요하지 않고요. 접합부 용접 기술 발달한 일본 등에서 활성화된 법이 바로 CFT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충전 강강 구조는요. 개요 이렇게 앞에 내용이 동일하고요. 이 특히 장점은요. 강제나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비해 세장비가 작아 단면적 축소가 가능하고 강강과 콘크리트 효율적 합성 작용의 행력 저항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요. 연성과 에너지 흡수 능력이 뛰어난 초고층 구조물에도 내진성이 유리한 것이 바로 CFT가 되겠고, 또 강간이 거푸짐 역할을 하면 거푸짐이 어떻게? 불필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콘크리트 충전 작업에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기가 어떻게? 단축될 수 있는 게 바로 CFT가 될 것이고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도 내화 성능 우수화나 별도로 내화 피복이 필요하거죠. 둘째, 콘크리트 충전성이 확인이 곤란해 보이지 않으니까. 셋째입니다. 보아 기둥 연속 접합 시공이 곤란하고요. 강간 내부의 습기의 동결이라든지 화재 파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95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 있습니다. 62번입니다. ALC 바로 콘크리트 뭐예요? 에어 공기를 집어넣었다 이 말에 특징하는 설명 옳지 않는 것입니다. 흡수율이 낮은 편이 나죠. 공기를 집어 흡수율이 낮나? 높은 편이면 벌써 틀렸어요. 동해 대해 방수 방습 처리가 불필요하다. 여기 불자를 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열전도율 보통 콘크리트의 약 10분의 1 단열 성능이 우수해요. ALC는요. 그뿐 아닙니다. 건조 수축이 작음으로 균열 발생이 적고요. 경량으로 인력이 왜 가볍게 해서 취급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절단과 가공이 용이한 것이 ALC가 되겠습니다. A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말하는데요. 가볍습니다. 단열 성능이 우수해요. 내하 허브 방음성이 우수하고 치수정밀도 우수하고 가공성이 우수하고 중성화가 빠르고 흡수성이 크다. 근데 앞에서 작다. 그래서 1번이 답을 했죠. ALC는 중량이 보통 콘크리트 얼마? 4분의 1 정도예요. 그 다음에 보통 콘크리트 10배 정도의 단열 성능을 갖는 것이 ALC입니다. 공기를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단열 성능이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재 5-40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63번이에요. 돌붙임 앵커 긴결 격분에 파스너는요. 사실 이거 작은 나사라 그래. 작은 나사. 파스너라고 해도 해스너라고. 제가 옛날 유배 다닐 때요. 해스너가 어디에 많아요? 해스너 공장이 바로 충주에 가면 제일 많습니다. 충주에 가면 해스너 공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때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이 해스너의 설치 방식이 아닌 것은 해스너는요. 농그라우팅 싱글 해스너가 있어요. 파스너라고 해서 더블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라우팅 더블 파스 세 가지밖에 없어요. 트리는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답은 그라우팅 트리인데 그래서 돌붙임 앵기 긴결 공법에 파스너 또는 해스너 방식 이랬으니까요. 해스너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농그라우팅 싱글, 농그라우팅 더블, 그라우팅 더블 파스너 방식.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우리 교재 4-111쪽에 합격 날개 이번에 은행 문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64번인데요. 집안조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보링이에요. 우리 산업기사에도 했었고 우리 이거는 6과목에도 나올 겁니다. 보링은요.
집안의 지층 상태 알아보기 위한데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것은 로타리 보링, 회전식 보링이죠. 할 수 있어요. 사운딩 할 수 있죠. 파서. 언더피닝은 뭐요? 기존 건물과 인접 건물을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언더피닝 공법이 아니죠. 샘플링이 돼요.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해설을 계속 봅니다. 언더피닝 공법은요. 인접한 건물 구조 침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집안 보강 방법의 총칭을 가지고 있는 언더피닝 공법이라 우리 교재 4-30쪽과 4-40쪽에 있습니다. 65번입니다. 건설공사의 입찰과 계약의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입찰이나 개찰 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입찰 통지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맞네요. 입찰 통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현장 설명을 해야 돼요. 현장 설명한 다음에 입찰을 하고 입찰을 했으면 어떻게 누구를 시켜 개찰을 해줘? 낙찰, 계약 이 순서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총체로. 바로 오늘 건설공사 입찰 계약 순서는 입찰 공고를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참가 등록을 받죠. 사실 설계 도서 교부도 하고 현장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적상 견적을 내고 입찰 등록을 하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하고 계약을 이런 순서를 줄여서 만든 것이 요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였습니까? 우리 교재 4-12쪽에 있습니다. 66번이에요. 66번. 철골공사에서 용접 결함을 뜻하지 않는 것은 피트는요. 작은 바늘구멍 같은 이렇게 파지는 거죠. 블로우홀은요. 완전히 이렇게 푹 파져보는 거죠. 오버랩은 완전히 더 씌어지는 현상을 오버랩이라고 해요. 가우징은요. 산소 아세틸은 불꽃을 잘 있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 용접부의 뒷면 자체를 이렇게 파가지고 용접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이거는 정상적인 홈을 파기 위한 목적이고요. 산소 아세틸 불꽃 용접부의 뒷면을 깨끗이 깎는 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가우징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교재 4-90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67번입니다. 지적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잡석 지적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흙어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맞죠? 모래 지적입니다. 집안이 단단하면 건물이 어떻게? 경량이 아니고 중량일 때 적용.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자갈 지적은요. 굳은 집안에 사용된 지적 맞습니다. 미착 콘크리트 지적은 잡석이나 자갈어 기초 부분에 멍예금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번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해설로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모래 지정입니다. 집안이 연약하고 입이 되는 굳은 지층이 있을 때 연약층을 걷어내고 모래를 넣어 물따짐하는 지역이고요. 물따짐 30cm마다 합니다. 우리 교재 4-39에 있고 언제 출제됐다고요?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토공사용요. 토공사용 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로더죠. 로더는 이렇게 조그만한 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쇼벨 해가지고 주로 짐을 싣고 이렇게 가장 이동수단이 빠른 것이 로더가 되겠고 파워쇼벨은요. 유일하게 자기가 서인들보다 높은 고속을 파는 데 적합한 거죠. 가이드링은 뭐예요? 철골 세우기 기계예요. 그럼 답이겠네요. 이게 답이 클램색은 좁은 굴착. 주로 이런 것은 다 육가목인 건설 안전 기술이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 답은 몇 번? 3번 되겠. 가이드링 그림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우기 기준계. 얘가 뭐야?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거푸짐의 강도 및 강성의 부조 계산 시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동바리 자중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작업 하중, 콘크리트 자중, 콘크리트 취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해설로서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푸짐 설계 시 고려하중은요. 봄밑이라든지 바닥판은 생콘크리트 중량, 작업 하중, 충격 하중이요. 벽이나 기둥 보여본 생콘크리트 중량, 생콘크리트 취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바리 자중은 있다 없다. 이런 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4-72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70번입니다. 70번. 흙에 접하거나 잘 봐요. 옥에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측의 콘크리트 D16이야. 이거 알아도 이것도 파이고 이것도 있는데 다 지름이에요. 지름. 요 지름은요. 파이로 쓸 때는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정확한 원을 말하고 요거는 이형일 때 말이에요. 원이 두리뭉실하게 됐다 이 말. 그 주로 이제 D 우리 철근은 D로 쓰죠. 그 D16이하 철근은 최소 비폭 뒷견하고 이게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4cm거든요. 올 때는 한번 보자고 그럼. 그러니까 4cm를 밀리미터로 보면 40mm죠. 봐요.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콩쿠르. 그럼 이건 아니네, 그죠?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콩쿠르 얼마? D 16 이하에 어디 있어요? 16 이하니까 4cm니까 얼마? 40mm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 피복 두께를 한번 좀 봐둬야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71번은요. 6과목 건설안전기술부터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토류 구점이나 각 부재와 인근 구점으로 각 지점 등의 응력 변화를 측정하여 이상 변역을 파악한다. 응력이라는 것을 알아둘게. 단면 적분이 뭐가 돼? 하중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그럼 하중을 측정한다는 거 보면 알아요. 이게 바로 스트레인이에요. 이게 변형률 게이지로 응력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틸트메타, 건물 경사계는요. 지상 인적분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 간극 수학계는요. 피조미터가 되는데 이거는 뭐요? 피조미터는 말 그대로 수위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요. 진동 측정계는 건물의 진동을 측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레벨 주변 지마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다? 응력 변화를 측정하는 건 답은 바로 변형률계.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인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여기에 보면 쭉 했는데 이것은 어디도 있냐 그럼 우리 6과목 건설안전기술에도 그대로 이 문제가 들어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이트 게이지는 흙막이 버팀대 변형도 정도 측정하지만 응력 변화를 측정 파악하는데 스트레이트 게이지를 쓴다. 우리 교재 6-118쪽이잖아요. 그러니까 6과목에 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또 2016년 3월 6일 날 산업기사, 2016년 10월 1일 산업기사, 2017년은요 5월 7일 기사 산업이 동시에 나왔고 6과목인 건설안전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72번입니다. 다음 중 철골 구조의 내하 피복 공법이 아닌 것은 그래. 철골 피복에는 락울 뿜치르 공법의 대표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요. 성형판 붙이고 쓰고 있죠. 콘크리트 타설도 하죠. 메탈라스는 어때요? 바닥이죠, 바닥. 이렇게 메탈라스 이렇게 그물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 콘크리트 칠 때 바닥이 깨지지 않게 하는 걸 메탈라스 이래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피복 내하 피복 공법은요. 첫째 뿜칠 공법이 있어. 안면 석고 질석이 있고요. 타설 공법에는 경량 기포 등을 하고 미장 공법은 그 메탈라스 등을 시공설에 중경량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터 등을 발라 내하 피복하는 습식 공법인데 메탈라스 공법은 바닥을 바르는 메탈라스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그물망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메탈라스 공법으로 피복을 하지는 않다. 미장 공법에 적용을 하지.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성형판 붙인 공법은 단일 성형 우수한 경량이 성면규산 칼슘관 경량석법관 성면 락 울간 ALC 판등 각종 성형판을 철골 주위에 붙여 시공하는 방법이 성형판 붙인 공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 멤브레인 공법은 멤브레인 공법은요. 바로 얇은 피막의 총칙으로 마감 제어가 피막 일체화되어 시공하는 공법을 말하고 복합은 여기 중에서 두 가지 이상 공법을 함께 사용하는 거 가지고 복합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4-94 합격 날개 합격 예치가 있고 또 이 문제는 기사뿐만 아닙니다. 3월 5일 날은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73번 보겠습니다. 73번요. 백돌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만든 겁니다. 백돌은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를 한다. 맞습니다. 여기 맞는 건 답이 나왔네요. 그럼. 모르타르는요. 백돌 강도 이하가 아니고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 1 쌓기 높이는 백돌이요. 1.2m에서 얼마나 1.5m 1.2m를 표준을 하고 1.5는 어떻게 체드를 하죠. 외관검사는 용접을 한 용접공기 용접관리 기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외관검사는 용접한 자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검사하면 합격이잖아.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4-101쪽에 있습니다. 74번요. 철골 용접 부위요. 비파괴 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입니다. 방사선 검사는 필름의 밀착성이 좋지 않아 그런데 안 돼요. 반드시 방사선은 필름의 밀착이 잘 돼야 되죠. 않는 건축물의 검출이 우수하다 어렵답니다. 틀렸어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둘째, 침투 탐상 검사는 액체의 모세 혈관 현상을 이용하고요. 초음파 탐상 검사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로 가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죠. 외관 검사는요.
용접을 한 용접공이나 용접관리 기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에 거와 헷갈리면 안 돼요. 외관검사는 순수 자기가 한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 알아둘 게 외관공사는 1차적으로 자기가 하고 2차적으로 반드시 용접관리 기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투과는요. X선 감마선 용접부에 투과하고 그 상태를 필름에 촬영하여 내부 결함을 검출하고 그래서 필름의 밀착성이 좋지 않는 건축물에서는 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재 4-89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 있습니다. 2016년 3월 6일 날도 출제되었고요. 2016년 5월 8일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5번째입니다. 75번째는요. 시공업 품질 가지를 위해 7가지 QC 도구죠. 그러니까 7가지 QC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거. 파레토그램, 특성 요인도, 체크시트 있어. 랍 기법은 없죠. 그럼 보겠습니다. 어느 게 또 있는지. 바로 TQC 7가지 도구는 히스토그램,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체크시트, 각종 그래프, 산점, 층별 등이 있고요. 우리 교재 4-16쪽에 있고요. 2016년 3월 6일, 2016년 5월 8일도 출제됐었습니다. 76번입니다.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의 기업이라든지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등을 포괄하는 도구 계약 방식을 이걸 가지고 뭐 한 번에 한꺼번에 다 통째로 맡겨라. 그러니까 턴키 도급을 말하죠. 턴키 도급. 그 턴키 도급이라는 건 바로 키예요. 키. 베이스 콘트랙트인데요. 도급자가 공사의 계약, 금융, 토지 확보, 설계, 시공, 기계, 기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 모든 것을 제공하는 누구에게? 발주자에게 완전한 시스템을 인계하는 방식.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건축주는 열쇠만 갖고 있어 돌리기만 하면 회사는 돌아가고 되는 거. 이거 가지고 턴키 방식. 그래서 되게 조그마한 공사는 우리는 어떻게 턴키 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4-13쪽에 턴키 베이스 도급이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77번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재를 그러니까 슬라브 및 보의 밑면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 해체가 가능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단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요 설계 기준 강도의 반드시 3분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안 되고 요거 때문에 둘 중에 3분의 2배 이상이 또한 최소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냐면 반드시 14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요. 그럼 답이 4번인데요. 그럼 해설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이거는 건축공사 뭐요? 표준 시방서에 적용을 하라 그랬어요. 하니까 부재, 슬라브 및 보호 밑면, 아치 내면은 뭐요? 설계 기준 압축가 3분의 2 이상 또는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4-74쪽에 있고요. 우리 2016년 3월 6일 날, 2016년 5월 8일 날도 연속으로 산업기사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78번째입니다. 76. 리버스 시큘레이션은요. RCD 공법의 특징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드릴이니까 드릴 로드 끝에 물을 빨아 올리면서 말뚝구멍을 굴착하는 공법을 바로 리버스 시큘레이션 공법에 이게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지름은 통상 0.8에서 3m 정도, 심도는 60m 이상의 말뚝을 형성하고요. 시공 시 소량의 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물이 가능하고요. 해상 작업이 불가능하게 해상 작업을 원칙으로 틀렸어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쇠사층, 모래층이 많아요. 굴착이 가능하고 드릴 파이프 직경보다 큰 호박돌이 존재할 경우도 굴착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시큘레이션 공법은요. 다른 말로 역순환 공법이라 그러고요. 이것은 점토 실트층에 어디나 적용이 가능하고 통상 심도는 60m 이상이지만 30에서 70m 가장 좋고요. 직경은 0.9에서 무려 3m, 그렇게 0.8까지도 가능하죠. 지하 수위보다 얼마? 2m 이상의 물을 채워 정수압이 톤당, 메타당 2톤입니다. 2톤. 공벽을 유지. 그래서 상당히 양이 물이 많이 필요하고 해상 작업이 가능한 게 리버스 시큘레이션 공법, 다른 말로 역순환 공법이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4-45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79번입니다. 다음 보기는요. 블록 쌓기 시공 순서로 옳은 것이에요. 블록 쌓기 할 때는 첫째는 뭐냐 하면 접착면을 청소해. 이 문제를 좀 잘 보세요. 보면 묘합니다. 접착면을 청소해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기준 툴을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 쌓기를 해요. 네 번째 중간부 쌓기를 해요. 다섯 번째
줄로 누르기 파괴. 여섯 번째 장. 이거는요. A, B, C, D, E, F가 된 거예요. 이 잘못하면 야 이런 게 어떻게 시험 나오냐 하면 그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문제를 잘 봐. 그래서 몇 년치 본다 여러분. 많이 보지 마라. 10년치 봐라. 며칠만 공부한다? 열흘만 공부한다. 열흘. 하루에 1회씩만 공부하면 마지막에 틀림없이 여러분은 안전하게 건설 안전기사 필기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원서 접수 후에 득. 그랬어요. 공부 다 원서 접수 후에는 원서 접수 시켰잖아요. 어느 공업고등학교 여러분 시험 장소 다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가연도 기출문제 10년치만 보면 안전하게 여러분 합격한다. 며칠 공부한다? 열흘만 공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요. 79번을 했으니까 해설을 잠깐 보면 똑같이 그 해설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재 4-103쪽에도 있습니다. 80번입니다. 80번은요. 갱폼이에요. 갱폼. 갱폼에 관한 사항을 설명 옳죠. 이것은 사실 여기보다는 여섯 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에 잘 나오고 있죠. 그 갱폼에 대한 옳지 않는 이것은 타워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 같은 양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둘째, 벽과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가능하게 하기 위해요. 백채나 슬라브 거푸집 일체를 제작한 이걸 잘 봐요. 이거는 백채와 슬라브 거푸집이 아니고 반드시 바닥판과 백채의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바닥판 겹치의 거푸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터널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놈이 틀렸고요. 공사 초기 제작 기간이 길고 투자비가 큰 편이고 경제적인 전형성 30에서 40이죠. 무려 80에서 100회도 가능한 것이 갱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해설을 보면 갱폼은요. 사용할 때마다 작은 부재,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에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푸집 주로 외벽의 두꺼운 벽이나 옹벽, 피어, 기초 등에도 이용하고 거푸집과 철제 서포트를 작업했기 때문에 작업률의 일체화 거푸집이고요. 전용 여수는 거의 80에서 100회까지도 가능하고 공기 단축,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중량이 크고 단지 초기 투자비의 증가하고 세부 공개의 어려움이 바로 단점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 교재 4-76 합격 단계 합격이 예측됐고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바닥판 백채형 거푸집은 터널 폼이지 갱폼이 아니라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몇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시공학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설 재료학이나 그 다음 나오는 건설 안전기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다섯 번째 과목에 건설 재료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